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헌정포럼TV 김용균, 이성구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과 같이 토론을 해보기 위해서 자유헌정포럼의 대변인 이성구, 그 다음 자유헌정포럼의 상임대표 김용균이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헌정포럼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총력을 바치는 그러한 전직 국회의원 300여 명과 함께 국가 지도자들이 여럿이 모여서 걱정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할 주제는 정치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선거에서 대판 문제, 무슨 사활감 문제 하면서 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어디이며 또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또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언론 문제라든지 국회 심판 문제라든지 또 선거 이슈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오늘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의 뿌리는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국민들이 모두 다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이상의 지금 빚을 져가지고 나라 완전히 거덜을 내놓고 나갔어요. 500조 빚이 있던 나라에다가 5년 동안에 400조의 빚을 더 해놓고 나가버리니까, 서초동에서 제가 주로 점심을 사 먹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기 직전까지 점심값이 5,000원이었어요. 지금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갔어요. 아파트 값이 5억 하는 게 15억씩 돼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경제를 바로잡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피눈물 나게 노력하는 이 윤석열 정권을 대파값이 올랐다, 사과값이 올랐다 이래가지고 때려잡고 있는 이런 허무한 상황, 이상한 그 야릇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잘못만 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경제는 사실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난 3월 그 수출입 동량 국제 수지를 보면 모두 흑자입니다 지금. 그리고 6개월 이상 지금 흑자 계속되고 있고, 특히 그 IT 산업에 대한 해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주 휘파람을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방위산업이 지금 또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 제공대에서 오파가 많고, 폴란드에 엄청난 물량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잘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근거 없이 여당을 너무 헐뜯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중동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일본으로, 미국으로 다니면서 많은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100조 받았다, 200조 받았다 그래 봐야 그 이익은 한 20조, 30조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 정권이 지어놓은 이 400조를 갚으려면 갈 길이 매우 멉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무지하다, 무능하다 뭐 이런 식의 엉뚱한 그 비난을 하면서 정권 비난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시대적 과제는 정권 심판이 아니고 국회 심판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좌파들이 거의 200석에 가까운 180석 이상의 의석을 점령해가지고 국회를 얼마나 망쳐놨고, 또 국민이 필요한 민생 법안을 얼마나 많이 좌절시켰고, 국가의 전진을 얼마나 막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국회 심판을 하는 이 자리에서
오히려 뚱딴지 같이 정권 심판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건 뭐 모든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네.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이 국회에서 저지른 만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장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관한 법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가지고 참 반도체가 그동안에 참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세계에서 제1위를 달리던 삼성전자가 대만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도 다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건 뭐 국민들이 너무 잘 알 테니까 굳이 저희들이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제인들의 경제 활동이나 일반 국민들의 그 안정된 생활이나 또 국민 상호 간의 그 원활한 경제 생활,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정치가 안정되면 생산도 순조롭고 분배도 순조롭고 교환도 순조로운 그런 평화 시대가 오는 것인데, 정치가 계속 극단적으로 달리고 쓸데없이 갑자기 노동자 임금을 올려야 되겠다,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돈을 막 퍼주고 갈라줘야 되겠다,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그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그러한 좌파 정권의 그동안의 논리와 그 시행에 의해서 국가가 이 모양 요꼴이 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국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소득 주도 성장이다, 이런 용어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용어입니다.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창조를 해냈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경제 정책을 완전히 파탄을 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지난 2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아낄 거 아끼고 해서 지금 겨우 궤도에 올려놓은 게 우리 경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성과를 거두고 또 많은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상한 그 기류, 이 선거 과정에서 이상한 기류, 소위 정권 심판 운운하는 이런 기류는 결국은 이 나라의 어떤 언론 환경, 정보 환경,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말하자면 언론 환경 자체가 KBS, MBC, 또 YTN 등의 여러 가지 그 매체들이 결국은 비우호적인 그 보도를 계속해 오다가 요즘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보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무슨 수사기관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보안, 치안 질서 유지, 이런 것이 주된 것이고, 수사 기능이라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이 검사의 수사권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어떤 그 갈등,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일으켜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찰과 검찰의 어떤 대립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라 하는 것은 검찰 못지않은 막강한 그 자기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역을 계속 엔커리지하고 용기를 줘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체제가 지금 행정안전부에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로 해봐야 뭡니까? 결국은 정보를 경찰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경찰이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중앙정보보다 검찰이다 모든 행정기능들이 순조롭게 뒷받침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이 경찰의 용기를 진작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밀어주는 그런 그 장관들의 역할이 없다, 그런 비판인데, 근데 그게 예.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게 바로 검찰만 못 살게 하고 수사권을 뺏은 게 아니고 경찰의 기능까지 완전히 망가뜨린 게 검수완박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되고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해가지고 지금까지 문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법안 이런 걸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이걸 다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경찰의 중요한 기능 이런 걸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인데 제가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인 사기 사건을 수십 건을 고소를 했는데 하나도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코인 사기 사건을 변호하던 그 유력한 변호사의 부인이 지금 무슨 당의 비례대표 일동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막강한 권력이 뒤에 있으니까 전혀 사건들이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치에서 바로잡아 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 있던 수사권을 금수완박법에 의해서 갖고 갔지만은 그러한 수사는 경찰이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코인 세계라는 게 아주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게 또 법률 적용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런 지능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좀 더 전문화된 그러한 수사팀이 필요한데 현재 그냥 일반 경찰서에 깔아놔 버리니까 일반 경찰에서 상당히 조사하는데 어려움도 있겠거니와 그게 또 전문적인 변호사들이 붙어가지고 그것을 좀 커버를 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건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한 국민들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난국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 국민은 어떤 각오를 가지고 이 4.10 총선에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아니 저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길만이 나라가 사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빨리 물론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께서 잘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는가 힘을 실어 주어야죠.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있어 가지고 행정권만을 가지고는 국가 통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정권 위에는 입법권이 있어 가지고 그 국회가 법을 정해서 행정권의 한계와 권능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데 국회에서 이러한 법을 가지고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이 일을 못합니다. 또한 사법부를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안 됩니다. 사법부를 그냥 20대 고시 합격해서 판사로 나간 그 젊은 엘리트들이 그냥 지내는 적당한 부서다 있다고 생각하다는 큰 코다칩니다. 사법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루에도 수천 년의 형이 선고가 되고 있고 수천억의 돈이 일간에 저간에 판단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 역시 국가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부가 일치 단결해서 이 국가를 바로잡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전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중차대한 기로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가.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를 다시 제대로 바로잡고 정치를 바로잡고 민생을 바로잡고 국가의 전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권이 많은 것을 망쳤지만은 가장 크게 망친 게 바로 사법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명수라는 이상한 사람을 대법원장 일개 춘천지법원장을 하던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켰습니다. 육군 중위를 사단장을 시킨 게 아니냐 누가 그런
비유를 하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김명수라는 분이 5년 동안 대법원장을 하면서 사법부를 철저히 망가뜨렸죠. 지금 뭐 사법부는 되는 게 없습니다. 몇 년 된 재판이 비일비재하고 판사들이 뭐 2, 3년씩 재판을 미루다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법부입니다. 다행히 새로 대법원장이 오셔가지고 잘 다듬어 주실 거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이 우리 역사상 자유냐 파멸이냐 전진이냐 중단이냐 또한 이런 소위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갈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잘못되면 결국은 국민은 나락에 빠지고 고생하는 건 국민입니다.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좀 재미를 보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겠죠. 그러나 제일 비참한 것이 국민이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국민은 더욱더 지금 저게 우크라이나 그 피난민들 또 팔레스타인 피난민들 그 처참한 상황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잘못되면 아차한 사이에 그냥 폐허해서 굶으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우리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로운 분기탱천한 결의를 가지고 이 민족의 장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